야, 이 돈 받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상견례 자리에서 돈봉투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던진 돈봉투였어요. 겨우 경차 한 대 몰고 왔다는 이유로요. 평범한 옷차림의 아버지를 데려왔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이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요. 그 평범해 보이는 남자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요. 상견례가 끝난 후 이 오만한 집안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합격 문자가 화면에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6살 처음으로 정규직에 붙은 순간이었습니다. 은지는 거실로 뛰어나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저 붙었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내밀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진짜 붙었어요. 정규직으로요. 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은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뜻을요. 이틀 뒤 아버지가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아빠 좀 따라와봐. 은지는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은지가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낯선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회색 모닝이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차였습니다. 은지는 멈춰 섰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내 차다. 은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 차요? 아버지가 열쇠를 은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첫 직장 축하 선물이야. 은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이런 것까지.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큰 차는 필요 없어. 출퇴근용이면 충분해. 은지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는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설명했습니다. 경차라 세금도 적고 기름값도 안 나가. 주차하기도 쉽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한번 타봐. 은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자기 차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봐.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좋지?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최고예요. 은지는 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차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날부터 은지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나가서 은지 차를 확인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보고 워셔액도 채워줬습니다. 본네트를 열어 엔진오일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잘 다녀와. 네, 아빠. 은지는 손을 흔들며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면 아버지가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이 서툴렀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뒤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은지는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손을 들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모닝은 작지만 든든했습니다. 좁은 골목도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은지를 안전하게 데려다 줬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은지 씨 새 차네요? 네,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두셨네요.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퇴근 후에도 은지는 이 차를 아꼈습니다. 세차장에 가서 손수 닦았습니다. 거품을 묻히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실내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방향제도 달고 핸들 커버도 씌웠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아빠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냥 천천히 달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변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운전하면서 가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은지에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은지가 저녁 식사 후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이번 달 말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래. 네, 남자친구 부모님이 호텔에서 하자고 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빠, 그날 옷 좀 잘 입으셔야 해요. 아버지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내가 뭐 이상하게 입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은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편한 옷만 입었습니다. 작업복 같은 옷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걱정 마, 알아서 할게.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안심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옷을 여러 벌 꺼내 입어봤습니다. 너무 화려한 것도 너무 수수한 것도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립스틱 색도 3번이나 바꿔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긴장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체크무늬 셔츠였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빠, 제 차로 갈게요. 은지가 모닝 열쇠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색 모닝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은지는 운전석에,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자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은지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호텔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는 내내 은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상황을 그려봤습니다.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 부모님이 우릴 어떻게 볼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조금 안심했습니다.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유리창들이 반짝였습니다. 은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입구 쪽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발렛 주차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핸들을 꺾고 호텔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입구로 은지의 모닝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은지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더 많이 났습니다. 발렛 주차 구역이 바로 앞에 보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맞아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미러에 검은색 차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벤츠였습니다. 은지 차 바로 뒤에 바짝 붙어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차체가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뒷차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은지는 빨리 차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렛 직원 한 명이 은지 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지가 인사를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빵! 뒤에서 클락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짧고 강한 소리였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발렛 직원도 놀란 표정으로 뒤를 봤습니다. 빵! 빵빵! 이번엔 더 길게 울렸습니다. 연속으로 3번이나 울렸습니다.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뒤에 있던 벤치의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여자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발렛 직원이 당황하며 벤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직원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왜 저런 경차부터 세워줘요? 여자가 은지의 모닝을 턱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경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호텔에서 순서도 모르나요? 은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런 경차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발렛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도착하신 순서대로.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중요하죠. 여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은지는 차 안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빨리 저 차부터 치우라고요. 여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손으로 은지의 차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쓰레기라도 치우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창피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발렛 직원이 다시 은지 차 쪽으로 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직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은지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 차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여자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런 거 못 참는 거 알잖아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벤츠 운전석의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은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곧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은지,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도연을 봤습니다. 편한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경찰을 다시 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경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니?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희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렛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핸들을 잡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 옆에 서서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은지의 예비 시아버지 이성철이었습니다. 성철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호텔 입구에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했습니다. 결국 정희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보고 도연을 보고 다시 주변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정희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견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희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정희는 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봤습니다. 다시 작은 모닝을 봤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발끝만 보였습니다. 자신의 구두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슴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의 말들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런 경차, 순서도 모르나요? 빨리 치우라고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텔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은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창피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정희는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뭔가 변명을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큰 소리로 외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당당하던 태도도 사라졌습니다. 성철이 정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성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성철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성철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저기... 정희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야, 이게... 내가...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은지를 보다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지야. 아버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괜찮니?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은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렛 직원들이 난처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습니다. 정희는 핸드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은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철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황함, 불안함,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은지의 말을 듣고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미안함 같은 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곧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정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라봤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차가 이런 차인 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말이 또 은지를 찔렀습니다. 이런 차라니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시간이 됐는데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상견례를 한다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민수는... 정희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로 좀 늦는다고 했지 않았어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의가 길어진다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도 없는 이 상황이 더욱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약도 했고 시간도 됐습니다. 그럼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성철을 쳐다봤습니다. 성철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렛 직원들이 차를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시선들이 등에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였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걸음만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네 사람이 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구석에 서서 핸드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성철은 팔짱을 끼고 천장을 봤습니다. 도연은 정면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바닥을 봤습니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손님. 네 사람은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방 앞에 섰습니다. 한식당 개인 룸이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편안히 이용하십시오.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한가운데 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도연과 은지가 한쪽에 앉았습니다. 정희와 성철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핸드백을 만졌습니다.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은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아까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수까지는 아니고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몰라봤을 뿐이에요. 여전히 변명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명만 했습니다. 은지는 두려워졌습니다. 정말 이 집안으로 시집을 가도 될까요?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정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 상견례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은지는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계속 핸드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이 가죽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성철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봤습니다.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은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프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야 눈물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눈을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체크무늬 셔츠를 봤습니다. 회색 면바지를 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경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깔보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너무 편하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의 옷차림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신가 봐요. 비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요즘 이런 차 타고 오는 집은 드뭅니다. 성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경차는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차를 타고 오는 집안은 격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지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성철은 턱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월감에 차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좋은 차 타요.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벤츠 타거든요.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은지도 곧 더 좋은 차 타게 될 거예요. 지금 타는 차는 형편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은지는 손으로 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가 구겨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와 성철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정희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바빠서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음식 주문하고 빨리 끝냅시다. 성철을 쳐다봤습니다. 성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견례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결혼일까요? 불안했습니다. 정희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대충 훑어봤습니다. 이거. 요리를 마구 가리켰습니다. 비싼 요리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성철에게 물었습니다.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적당히 주문하시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많으면 남습니다. 정희는 도연을 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낼 테니까요. 돈 걱정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시오. 정희는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이상했습니다. 성철이 벨을 눌렀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정희가 주문했습니다. 한우, 전복, 랍스터까지 주문했습니다. 비싼 요리들이었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고 나갔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성철은 물을 마셨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은지는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정희가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불렀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웨딩홀은 정했어? 아직이요. 결혼식 날짜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요. 그럼 우리 쪽에서 알아볼게.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데가 있거든. 다시 자랑했습니다. 지인이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일반 사람들은 못 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는 은지의 반응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은지는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견례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제대로 될까요? 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견례는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습니다. 침묵이 흐르던 방 안에서 정희가 움직였습니다. 손이 핸드백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이었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지지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습니다. 은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핸드백 안을 뒤적였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잠시 후 뭔가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정희는 그 봉투를 테이블 위로 가져왔습니다. 은지는 그 봉투를 봤습니다.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봉투가 테이블 중앙에 놓였습니다. 정희는 그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요?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정희는 봉투를 은지와 도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천천히 밀었습니다.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은지 앞까지 왔습니다. 멈췄습니다. 흰색 봉투가 은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정도면 예의는 지켰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죠. 은지는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죠. 짧게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요? 결혼을 없던 일로요? 상견례 비용이랑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그걸로 충당하세요.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치 사업 거래를 끝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인간적인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은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치아가 흐려졌습니다.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결혼은 집안 간의 결합인데 처음부터 잘못 만난 거죠.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성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동의했어요. 아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전화해서 상황 설명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은지의 남자친구도 파혼에 동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를 버렸다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지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하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은지를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은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틀렸나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저 정희와 성철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지가 봉투를 받습니다.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습니다. 저게 은지 자신의 몸값인가요? 은지는 봉투가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도연은 서서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났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받습니다. 시선이 그 위에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왜 안 받는 걸까요? 이건 예의로 드리는 거예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예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예의죠.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죠. 도연이 은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지야, 일어나자. 은지는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은지를 잡아줬습니다. 가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와 성철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과 은지는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정희와 성철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흰색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1,000만 원이요. 정희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왜 안 가져갔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철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그걸 받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잘 됐어. 성철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은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차라리 다행이구나. 결혼 전에 알게 돼서. 하지만 은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깨졌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은지는 눈을 가렸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색 모닝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타고 왔던 그 차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도연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은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모닝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견례는 끝났습니다. 최악의 방식으로요. 모닝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량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뺨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났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은지를 봤습니다. 백미러로 슬쩍 봤습니다. 딸의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큰 손이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느꼈습니다.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은지야, 울지 마.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위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도 깨졌고 다 끝났어요.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시작일 수도 있어. 은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야,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봤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모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이 되는 게 행복할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버렸잖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카톡에 답도 없어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확인도 안 하고 결정했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확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사랑이었던 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진짜 널 사랑했다면 끝까지 지켰을 거야.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소중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을 탔든 안 탔든 상관없어. 옷을 편하게 입었든 안 입었든 상관없어. 너는 너야. 그게 가장 중요해. 은지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어요. 고백했습니다. 시댁 사람들 앞에서 아빠가 부끄러웠어요. 저 정말 나쁜 딸이에요. 도연은 은지를 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든 세상이 나쁜 거지. 차가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오래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야. 도연이 불렀습니다. 인생은 길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믿어. 우리 딸이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들어가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지도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도연이 재빨리 은지를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은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봤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은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대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은지는 물잔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도연은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데 왜 참기만 했어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결정했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래도 은지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도연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은지를 위해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은지가 말했습니다. 항상 제 편이 되어줘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지. 아빤 항상 내 아빠니까.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빛을 봤습니다.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하지만 은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도연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고요. 딸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요.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그저 소파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은지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요리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르르르 하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전화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존경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가 듣지 못하게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보고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강성철 씨는 중견 건설회사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대한건설입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연 매출 500억 규모입니다. 도연은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박정혜 씨는 전업주부입니다. 남자가 이어갔습니다.
각종 모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부녀회장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들 강민수 씨는 32살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대기업 대리로 근무 중입니다.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은지 양과 파혼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한건설 쪽 거래처 명단 있나?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계열사와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한성종합건설과 협력업체 관계입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종합건설 김 사장한테 연락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대한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고 전해. 네, 회장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용 문제. 도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다니는 회사는 어딘가? 한빛전자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쪽 지분이 얼마나 되나? 도연이 물었습니다. 15%입니다, 회장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쪽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강민수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면 돼.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딸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경찰을 무시하고 깔본 대가를요. 은지를 울린 대가를요. 도연은 한강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철저히 숨기고 살았습니다. 평범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한강그룹은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전자, 유통, 금융까지 아우르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지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이제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도연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야. 도연이 불렀습니다. 밥 먹자.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음식을 차렸어요. 간단한 국과 반찬이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연은 은지를 봤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아빠, 은지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하죠? 회사에 어떻게 말해요? 걱정 마.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다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은지는 두려웠습니다.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용히 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회의 하나 잡아. 도연이 말했습니다. 긴급 이사회야. 무슨 안건입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투자 철회. 도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알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강성철의 회사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강민수도 곤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딸을 모욕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도연도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은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한강그룹 회장 한도연.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해서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요. 강성철과 박정희는 편안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요.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강민수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은지와의 파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한강그룹 회장의 분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엉망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도연이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였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회사 괜찮겠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녀올게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당당하게. 도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은지는 밥을 먹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밥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힘내. 네.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요. 강성철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한건설은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강성철은 이사였습니다. 나름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강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잠시 후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성철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님.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께서 급히 오시래요. 지금? 강성철이 물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요. 강성철은 일어났습니다.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앉으세요. 강성철은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사님,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종합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답니다. 강성철은 얼어붙었습니다. 한성종합건설이요? 최대 거래처인데요? 왜요? 강성철이 물었습니다. 신용 문제랍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거 큰일입니다. 강성철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사 매출의 30%가 날아갑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철이 말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랍니다. 번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강성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성종합건설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강성철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다른 곳 한빛전자에서는요. 강민수가 출근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인사팀에서 너 찾더라. 나를? 표정이 심각하던데. 강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민수 대리님.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강민수는 앉았습니다. 강 대리님. 팀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업무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 분기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강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심각하게 검토 중입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신가요?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당분간 주요 프로젝트에서 빠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집에서는요. 박정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강성철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한성종합건설이 거래를 끊었어. 성철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정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사가 위험해. 성철이 말했습니다. 매출의 30%야.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 인사팀에서 불려갔어. 왜? 평가가 안 좋다고. 주요 프로젝트에서 빠지래.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요. 같은 날 이런 일이요? 우연이 아니야.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견례였습니다.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설마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은지 아버지는 경찰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무시하고 모욕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한강그룹 회장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은지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혼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은지는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은지는 짐을 챙겼습니다. 회사를 나섰습니다. 첫날을 버텼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은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폭풍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복수가 시작됐다는 것을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한강그룹 회장 한도연의 정체가요. 저녁 6시였습니다. 은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도연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지를 봤습니다. 힘들었어?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파혼 소식이 퍼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도연은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견뎌내서 고생했어. 말했습니다. 잘했어. 은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아빠, 이러다가 회사에서 소문만 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곧 달라질 거야.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은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뭐가 달라진다는 걸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 먹을래?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강성철의 집안 사정은 달랐습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강성철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이 나 있었습니다. 정희가 마중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성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한성종합건설이 끝까지 안 받아줘.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책임지래. 성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쪽 담당이었으니까.
정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책임을 지라니? 성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사직하래.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래. 정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소리쳤습니다. 왜 당신이 그만둬야 해? 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정희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수는 가방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망했어. 말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 무슨 소리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또 불려갔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인사팀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어. 정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요? 왜?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방침이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제 뭐 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성철과 민수는 서로를 봤습니다. 어제요? 어제는 상견례였습니다. 설마. 성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경차 타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상무님한테서 왔습니다. 회의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은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무님과 팀장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은지는 앉았습니다. 은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무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대형 프로젝트예요. 은지 씨를 PM으로 추천했어요. 은지는 놀랐습니다. PM이요? 저요? 네,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축하해요, 은지 씨. 팀장님도 말했습니다. 은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은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은지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 빽이 있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동료는 의아해했습니다. 은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은지는 새 프로젝트 자료를 받았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도연은 돌아봤습니다. 어서 와. 오늘은 좀 어때? 아빠,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큰 프로젝트 PM을 맡게 됐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뭘 하신 거예요? 도연은 은지를 봤습니다. 왜? 너무 이상해요. 어제까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는데
오늘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지야, 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선택받은 거야.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아빠가 뭔가 하신 거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요. 하지만 뭔가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은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에서는요. 도연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비서로부터였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은지 양승진건 완료됐습니다. 강성철 씨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강민수 씨 명예퇴직 수락했습니다. 도연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딸을 모욕한 대가였습니다. 경찰을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할 일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회장 한도연의 정체를요.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은지도요. 강씨 집안도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복수는 계속됩니다. 딸을 위해서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성철의 집안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예퇴직을 수락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해고라고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마실 뿐이었습니다. 성철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야, 나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님.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은지야,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전화로는 어려워. 정희가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점심때 만나요. 고마워, 은지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은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정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은지는 다가갔습니다.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은지야. 은지는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은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지야,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니? 은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하시는 일이 뭐니? 왜 그러세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이상하지 않니? 우리 집에 갑자기 일이 생기고, 너는 갑자기 승진하고, 같은 시기에, 이게 우연일까?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뭔가 하신 거 아니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범한 분이에요. 평범한 분이 이런 일을?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집이 망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뒀어. 민수도 직장을 잃었어. 은지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이건 너무 가혹해. 제발 너희 아버지한테 부탁해줘. 어머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고마워, 은지야.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은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은지는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어서 와. 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아빠. 은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민수 오빠 어머니를 만났어요. 도연은 은지를 봤습니다. 누구? 강민수 어머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해졌습니다. 그래. 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는데요. 말했습니다. 자기네 집이 망했대요. 설명했습니다. 민수 오빠 아버지는 회사 그만두시고 민수 오빠도 직장 잃었대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은지가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한 걸 물어보셨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시냐고. 도연은 은지를 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뭔가 하신 거예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지야.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좋은 아빠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야? 은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뭔가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누구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야.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위해 살아왔어.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길 바랐어. 은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숨겼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은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됐어. 너한테 말해줄 때가. 은지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아빠야. 은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한강그룹 회장 한도현. 은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강그룹이요? 아빠가 회장님이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숨기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강민순애가 너를 무시했을 때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빠는 참을 수 없었어. 은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빠가 다 하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했어. 은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은지야, 아빠는 미안해. 도연이 사과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도연은 은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강그룹 회장 한도연의 정체가요. 은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요.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을 만나길 바랐어. 은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숨겼는지요. 왜 평범하게 살았는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지는 회사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장님이 불렀습니다. 은지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은지는 팀장님 자리로 갔습니다. 은지 씨,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한강그룹 회장님 따님이시라고. 은지는 놀랐습니다. 벌써 알려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은지 씨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추천한 거예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은지는 안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간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어디서? 1시간 후였습니다. 은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왔구나. 은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앉았습니다.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뭐가? 은지가 물었습니다. 모든 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너를 무시한 것.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막지 못한 것. 은지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누구신지 몰랐어. 알았어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은지는 민수를 봤습니다. 알아. 말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민수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빠, 은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가족이 나를 봤던 눈빛, 그건 잊을 수 없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말했습니다. 이해해. 그리고 말이야. 은지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뭔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민수는 은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숨기고 사셨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나를 위해서 내가 진짜 사람을 만나길 바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잘 살아. 은지가 말했습니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너도 행복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시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네.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은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오늘 민수를 만났어요. 도연은 은지를 봤습니다. 그래? 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도연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네. 은지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좋아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은지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주셔서. 도연은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야, 말했습니다. 너는 아빠 자랑이야.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났다. 강민수와의 관계도, 그 집안과의 인연도. 처음에는 아팠다.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하지만 이제는 감사하다. 그 일이 있어서 알게 됐다.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가치가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나는 이제 안다. 내가 누구인지. 한강그룹 회장의 딸이 아니라 한도연의 딸 하는지. 그걸로 충분하다. 은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지는 달라졌습니다. 더 당당해졌습니다. 더 자신 있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요.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은지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상무님이 축하했습니다. 은지 씨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네. 은지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잘했네. 도연이 웃었습니다. 축하해. 아빠.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누구시든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도연은 은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게 아빠가 바라던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요. 은지의 꿈에 대해서요. 아빠, 저 회사 계속 다닐래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한강그룹으로 안 갈래요. 그래. 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아빠, 그늘이 아니라.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은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은지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은지야, 소개팅 안 해? 은지는 웃었습니다. 나중에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이 재밌어. 그래도 동료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응, 고마워.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을요. 그때까지는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요. 더 성장할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은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웃으며 맞아줄 거예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거의 다 됐어. 은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은지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앉아. 도연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둘이서요. 평범하게요. 행복하게요.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은요.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은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은 별들이요.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어떤 꿈을 이룰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요. 사랑이 있다는 것이요. 자신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모레도요. 그 다음 날도요. 왜냐하면요. 은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진짜 행복이 뭔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은지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요. 사랑과 함께요. 희망과 함께요. 진짜 사랑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은지의 아버지처럼 때로는 자신을 숨기면서까지 자녀가 진짜 가치를 배우길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